안녕하세요. 미성년 생활 폐기물 분류 솔루션 관련해서 발표하게 된 조민석입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고려대학교 분산 슈퍼컴퓨팅 연구실 소속이고 CNN 계열의 딥러닝 분산 병렬 처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정해봤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제를 좀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면 이 해당 프로젝트는 저희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챌린지에 트랙이 4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트랙 3번에 참여를 했었고 트랙 3번의 경우 대규모 사물 이미지에서 폐기물 분류하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해당 트랙에서 입상을 했던 솔루션이고 해당 솔루션 얻기까지 시간의 흐름대로 어떻게 데이터나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구축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데이터셋 구축 과정까지밖에 못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까지는 깊게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 기본적인 건 다들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트랙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니만큼 당연히 인공지능 베이스로 진행을 해야 하고요. HD급 이미지 3000장에서 페트병이나 물같이 혼합 재질이나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이제 비정형이죠. 비정형의 생활 폐기물을 분류해야 되고 폐기물의 배경은 일상생활 배경과 같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이미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현한 인공지능은 일반적인 생활 폐기물 분류 배출 방법에 따라서 폐기물을 분류해야 하고 폐기물에 따라서 여러 종의 분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또한 있었고 그래서 해당 폐기물의 분류가 지금 이제 보시는 일반 종이, 캔, 유리,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일반 쓰레기 이렇게 8가지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 되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종류인 것 같은데 다음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일단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참고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건데 보시면 종이, 종이팩, 금속 캔, 고철,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 발포 합성 의류, 기타 등등해서 쭉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형 모양의 분리배출 대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격표, 가위, 거울 이런 식으로 쭉 다 있는데 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딱 하나로 구분할 수가 없고 생각보다 이 분류 기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아서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가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에 따라서 유리의 배출이 다르게 되어야 되고 거울 같은 경우에는 유리임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았으면 대형 폐기물로 분출해야 되는 이렇게 형태와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다 다르게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CNN 베이스의 네트워크로 해당 이미지들을 이제 분류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딱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기준을 세우는 걸 좀 미루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좀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네, 이렇게 지자체별로 또 이게 지자체별의 상황에 따라서 배출하는 상태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일단 먼저 수집을 했고 데이터를 수집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크롤링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크롤링을 통해서 일단 데이터의 그 수를 늘리고자 데이터 스크래핑을 시작을 했고 크롤링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검색이나 조건 같은 거를 잘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쓸모없는 데이터가 워낙 많이 섞여 나와서 이후에 필터링을 이제 몇 번 거쳐야 되는데 저희는 구글, 빙, 네이버, 다음 이렇게
4개의 사이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데이터가 이제 좀 많이 겹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해당 4개 사이트에서 결과가 많이 상이해서 4개 사이트 모두 크롤링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이제 빙이 이미지가 좀 괜찮았습니다. 빙이 이미지의 질이 좀 괜찮았고, 다만 이제 필터가 조금 적용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현상이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잔인하거나 좀 모자이크 처리되어야 할 이미지들이 그런 것들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좀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롤링 방지가 워낙 다른 타 사이트에 비해서 잘 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좀 받아서 오픈 소스를 받아서 사용하기는 힘들고 직접 다 짜는 게 가장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롤링 방지가 잘 돼 있어서 빠른 속도로 한 번에 크롤링을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다만 이제 그 데이터 수가 워낙 많아서 좀 괜찮은 것 같고, 당연하게도 데이터 수가 많은 만큼 그 불순물이 좀 많다고 하죠. 그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필터링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로 검색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었고, 한글로 검색을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에 가까운 사진들로 많이 수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크롤링을 하다 보면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고 수집을 하니까 실제 사진이 아니라 그림들, 이제 이미지가 많이 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냥 집어 넣었었는데 실제처럼 그려진 이미지만 남겨둬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후에 이 그림 이미지를 걸러주니까 성능이 조금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래핑을 통해서 1차적으로 데이터를 모았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쓰레기 데이터셋에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이제 검색을 했는데, 해당 프로젝트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이제 연락을 취해서 데이터를 얻거나 이제 조언을 많이 구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4가지를 가져와 보자면, 우리 이제 캐글 있었습니다. 캐글에서는 웨이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랑 가비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해당 프로젝트에서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크게 참고할 만한 게 없었지만 데이터셋은 참고해서 가져왔고, GitHub에도 당연히 뭐 데이터가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GitHub는 소스를 올리는 곳이다 보니까 뭐 컨퍼런스 단위의 이제 쓰레기 디텍션을 베이스로 한 논문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찾아보시면 이제 트래시넷이라고 적어놨는데, 트래시넷 말고도 기반으로 하는 뭐 모바일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이제 논문들이 꽤 있었고, 물론 이제 저희가 참고해서 베이스로 가져갈 만한 건 없었지만 데이터셋들은 좀 사용을 했고, 이제 우측 아래에 있는 리터라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사용자들이 사진을 올리면 해당 위치, 이제 전 세계에서 해당 위치에 그 해당 사진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인데 담당자랑 얘기를 해서 데이터 일부를 조금 얻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타코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세그멘테이션 베이스의 이제 트래시 디텍션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 타코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진짜 뭐 길바닥에 있거나 보시는 것처럼 잔디에 있거나 아니면 뭐 모래 흙밭에 있거나 이런 식의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실제 데이터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 기반의 연구들을 참고를 많이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뭐 다들 뭐 아시는 유명한 데이터셋입니다. 코코 이미지넷 VOC 데이터인데, 해당 이제 오픈 데이터셋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용의 목적을 가지는 데이터셋들을 일반 사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목적으로 모은 데이터셋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유리병이라든지 캔, 뭐 병뚜껑 같은 데이터들만 파싱을 다 해서 사용을 했고, 파싱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데이터셋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코코 같은 경우에는 몇십 기가고 이미지넷은 뭐 라벨만 1000개 가까이 되고 뭐 몇백 기가가 넘어가니까 너무 부피가 커서 컨트롤이 생각보다 조금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알고리즘 자체가 짜기 힘들고 이런 것보다는 탐색을 한번 하는데도 좀 오래 걸리고 뭐 그렇다고 멀티 프로세싱으로 막 쫙 짜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을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코코는 제이슨이고 VOC는 XML이고 뭐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컨버팅해서 맞춰주는 것도 뭐 일일이 다 짜는 게 일이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검증되고 많이 사용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단위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가져가려면 다 확인을 일일이 해줘야 할 필요성이 사실 좀 있었고, 뭐 특히 라벨 같은 건 조금 틀리고 이상한 데이터도 일부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병뚜껑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사진 안에서 객체 사이즈가 너무 작은 케이스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 x 10밖에 안 돼서 사용을 하기가 조금 힘들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린 크롤링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질이 많이 낮고 어노테이션 데이터도 기본적으로 다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네, 그래서 해당 뭐 코코 이미지넷 VOC 데이터를 추측을 해서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셋들에서 많이 가져와서 이제 뭐 다음 네이버, 구글, 빙, 코코, 캐글, 타코, 뭐 리터러티, 기타브 많이 가져와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이제 우리만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CNN 베이스의 계열에서 어노테이션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세그멘테이션 데이터가 이렇게 이쁘게 다 있지는 않더라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처음에 베이스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 데이터가 다 있어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 끌어와서 데이터를 합치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형태도 다 제각각이고 뭐 화질도 다 다르고, 그 어노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노테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기준과 다르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라벨링을 다 해야 되고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필터링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직접 찍자.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사진을 다 찍었을 경우에는 그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들과 최대한 유사하게, 뭐 예를 들어서 구도나 사진의 구도가 있잖아요. 조도, 각도, 거리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고, 라벨링 작업이야 어차피 이제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직접 찍었는데 홈플러스, 이마트, 뭐 트레이더스 다 가서 웬만한 제품은 다 하나씩 샀고, 뭐 철 제품을 찍을 땐 고물상도 가고, 홈플러스,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남대문 시장, 뭐 코스트코 같은 참고용 마트, 편의점, 올리브영, 다이소 다 가봤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하나씩 다 사서 최대한 이제 주최 측에서 제공한 사진과 유사한 데이터셋을 사실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진행을 했고, 특히나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해서 노이즈에 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흰색의 뭐 스튜디오 같은 것도 만들었다가 뭐 종이를 깔았다가 바닥에서 했다가 책상 위에서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건, 뭐 핸드폰이나 좋은 카메라들은 이게 메타데이터가 다 살아 있어요. 메타데이터가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조도나 렌즈 같은 정보나 뭐 어떤 카메라에서 찍었고 뭐 각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 다른 거는 뭐 조도나 각도 이런 것들은 사실 거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사진을 분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됐는데, 그 회전한 정도 각도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오픈CV를 많이 쓰는데, 이미지를 다룸에 있어서 오픈CV를 많이 쓰는데, 오픈CV는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가 다 살아있고, 이 각도를 원상복귀 상태로 돌려놓게 됩니다. 오픈CV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터질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고, 위치 정보와 특히나 어노테이션 정보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어노테이션 정보는 그대로 있는데 사진만 돌아가서 엉뚱한 곳에 학습이 되거나 표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픈CV는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를 다 살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를 읽었다가 다시 재라이트를 하면 메타데이터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제거를 했는데, 오픈CV에서도 물론 메타데이터를 지우는 방법이 다 있긴 합니다. 속도도 더 빠르고. 네, 그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를 좀 조심을 했어야 했고, 이렇게 데이터셋들을 결국엔 사진을 찍어서 다 모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뭐 오픈 소스 프로젝트나 뭐 이렇게 크롤링을 한 데이터나 리터라티, 기터브 이런 데서 모은 데이터들과 저희가 찍은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몇만 장 정도 모았었는데, 이 결국에는 사진들을 다 라벨링을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근데 라벨링을 함에 있어서 막 이렇게 라벨링 툴들,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툴들 정말 좋은 것들 많습니다만, 이 프로젝트가 혼자 진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두가 다르기 쉽고, 또 우리가 가진 데이터셋에 맞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바꾸기, 변형하기 쉽게 우리 입맛에 맞는 딱 맞는 툴은 찾기가 힘들어서 툴을 직접 만드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툴을 직접 만들었고, 그 툴이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박스 치는 것만 만들었다가 뭐 이렇게 점점 이제 조금씩 이렇게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나중에 선택보드도 만들었다가 단축키도 만들었다가 코코 형태로 뽑는 것도 만들었다가 뭐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배꼽이 더 커지는 순간이 오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보로 박스 바로 옆에 대각선으로 이제 같은 각도로 이 저 물티슈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소보로 박스 데이터 좌표 정보 안에 저 물티슈도 같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추출을 했을 때. 그래서 해당 부분이 많이 노이즈가 되는 것 같아서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데이터를 구축을 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툴을 직접 만들려면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툴을 좀 찾아봤는데, 요 지금 보시는 게 다음 그 찾은 툴인데 V7이라고 하는 툴이거든요. 상용 툴인데 이게 사용법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치게 되면 알아서 그 내부에 있는 오브젝트를 디텍션해서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되돌려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사용 금액이 굉장히 비싸서 저희가 사용하면서도 중간에 금액대가 올라가고, 이 박스를 한 번 칠 때마다 자동 어노테이션 기능인데 지금 보시는 게 이거는 한 번 칠 때마다 금액이 추가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또 금액이 추가돼요. 금액이 비싸긴 하지만 굉장히 편리한 프로젝트 그 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셋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진행을 했고, 모델 구축, 사실 저는 모델 구축 파트를 좀 많이 중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